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제가 뭐랄까, 문건으로 관종을 공유하다가 최근에 제가 디딤목을 보고 있고 또 어떤 재료가 좀 핫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도전한 종목들 위주로 관종을 뽑으면서 거기에 어떤 우리가 보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의 기준봉 플러스 기간가 플러스 이게 정말 바닥인지 확인하거나 고가놀이인지 확인하는 디딤목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문건으로 작성을 하는 거는 저는 그게 좀 편하기도 하고 영상을 찍은 지도 오래되고 해서 했는데 이게 개념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만든 개념이니까 문건으로 써도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게 편한데 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좀 영상이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 주는 제가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관심 종목을 여기에 이렇게 이제 좀 빼놓은 상황이고요. 어, 어, 이것들만 이렇게 빼놓은 거는 이거 이외에도 사실 지금 제가 말한 역신가에 도전하거나 어떤 재료적인 부분을 하거나 하는 애들이 많은데 뭐 그거를 다 일일이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제 눈으로 보기에 얘는 빨리 갈 수도 있겠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 싶은 것들만 다시 좀 추려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비슷해 보이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했더니 뭐 로보트랑 뭐 원전이랑 아직 못 간 스페이스X랑 조선 뭐 그 정도 여기는 반도체도 있고 로보트도 있는데 좀 긴가민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애들만 제가 따로 이렇게 빼놨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는 이렇게 뭐 15일날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좀 나래비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좀 바깥으로 약간 그러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 다음 주에 이런 애들이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대로 좀 뽑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얘네들을 했는지 관점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도. 어, 만도 같은 경우는요, 이 월봉을 보시면, 이거 월봉이거든요. 어, 이 월봉인데, 월봉에서 보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상장을 한 것 같고요. 여기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있기 전에는 여기가 거래량이 가장 월봉상 컸었고 거기가 가장 고가입니다. 그 고가가 지금 얼마 정도냐면 고가 89,000원이네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주 큰 틀에서는 이 세부 타점은 조금 더 뒤에 하고요. 얘가 89,000원인 부분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5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었던 상태에서 거량을 더 크게 터트리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도 뭐 로보트랑 현대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음, 얘가 전 여기를 넘어서 새로 가주면 여기를 넘어버리면 어떤 새로운 그 영역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넘, 넘는다 안 넘는다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 하지만 전 여기를 도전할 거라고 봅니다. 현대가의 바람이 있기도 하고 로봇들 중에서는 크게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를 도전하는 과정 중에 일본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그것을 본다라면 지금 요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랐다가요 조정을 받고 제가 좋아하는 기준봉을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한 상태인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이 기준봉 이후에 얘가 시간을 지금 11일째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3일간 정도의 값을 보잖아요. 기준봉은 생성되고 나서
한 13일을 전후로 해서 얘가 어, 상승한다라면 13일의 값이 좀 유효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정확히 13일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 10일 그리고 최대 한 10, 한 6, 7일 정도 요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 파동으로 간다라는 조건에서는. 그래서 한 10일 넘으면 어떤 그런 값을 보고 있고요. 지금 11일이 됐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 요, 요 날짜, 요 날짜의 거래량이 요거거든요. 요거. 이겁니다. 근데, 어,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충분히 들어와 있죠. 얘가 시가총액이 3조짜리인데 얼마나 들어와 있는 거냐면, 이날 거래 대금이 4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거래량도 480이 2년 만에 가장 큰 거를 쓰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 큰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물론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고가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뭐 이제 털고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대전제 조건은 저는 위로 간다라고 보니까요. 그랬을 때 거래 대금이 더 터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주가는 내렸다가 제자리거든요. 그럼 위로 갔을 때 어떤 요 날이 이제 첫날인데 한 6일 정도 지났을 때 돈을 이렇게 뽕 쓰면 네가 바닥을 확인해 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연달아서 돈을 씁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더 큰 돈을 썼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목적 달성했으니까 이제 내려가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패턴 많거든요. 어떤 고가 부분에서 찌르고 꼬리를 길게 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뿅 가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저는 위로 가려고 하겠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갈 거냐. 사실 저는 이 여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이 친구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저는 알 수 없잖아요. 스물스물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가버릴지 아니면 빵 터트리고 이렇게 가버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에 이런 기준봉을 제가 이제 1파동 상승 2파 뭐 보통은 1파동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 5파 이렇게 보는데 그냥 요거까지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파동 2파동 3파동 이론이라고 보죠. 그 다음 파동이 다음 파동을 만들 때까지 들고 가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제가 생각할 때는 디딤목처럼 보입니다. 결국 디딤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파동을 간다는 전제 조건이니까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내려온다라면 이날도 돈을 썼으니까 여기까지일 거라 생각을 했고 요거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오면 여기일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일 거고 여기까지 안 오고 바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이틀 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돈을 쓰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주가가 여기를 넘어가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해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한. 그래서 이걸 디딤목으로 보겠다. 여기도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디딤목이고. 자 다시 볼게요. 디딤목만 생각을 한다라면 이 친구는 여기가 바닥이 맞아. 내가 깨고 내려갔지만 시간 걸리면서 했어. 근데 여기가 바닥 맞아를 확인시켜주는 디딤목이고요. 요거는 나 위로 갈 거야. 그 의지를 보여주는 디딤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종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겨워. 엄청 지겹죠. 왜냐면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놈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거는 아직도 상장일 거래량을 뭐 넘어가지 이렇게
그 이상을 터트리지 못했고, 음, 어쨌든 여기를 다 넘어져 있는 상태고요. 고가는 여기가 고가였어요. 2025년 2월 달. 여기잖아요. 음, 여기 고가를 이 친구가 얘가 여기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쌍봉으로 쌍봉 형태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쌍봉의 형태로 그 내려간다라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거래량을 터트리지 거래 대금도 더 많이 쓰면서 당연히 뭐 높으니까 더 많이 쓰겠지만 거래량도 이렇게 터트리면서 여기를 올린 것 같지 않고요. 보통 한요 정도 터트려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내려갈 수도 있겠죠. 택도 없으니까. 근데 오 좋아 보이고 다른 로봇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 않았고 음, 어쨌든 뭐 대장으로 평가받는 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얘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뭐 개미 터는 그것은 당연한 건데도 얼마나 지겹게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제가 바닥 고민, 이게 디딤목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텐데 현재 상태에서는 디딤목이면 이 기준이 되는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의 한 반쯤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힘의 기간과 힘의 논리가 좀 같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기간이 짧게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가려고 했다라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이 중간에 맞게 만약 여기서 디딤목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이 정도. 그러면 저는 바닥 디딤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시간이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력이 가진 무기라고 하는 것이 돈과 시간인데 어, 돈으로 써서 얘를 밀어 올리든가 아니면 긴 시간을 통해서 개미들 털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면 이 절반에 오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는 어떤 그 디딤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려오지 않잖아요. 가지도 않지만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얘가 새로운 시세를 가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가 넘어서부터 뭐 오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음, 이날의 이런 돈들은 얘네가 얼마를 썼냐면 볼까요? 요 날도 9천억을 썼고요. 요 날도 8천억. 요 날은 8천억. 여기 2조 썼고 1조 6천억 썼거든요. 그러니까 3조 6천억을 요 세 개를 합하면 3조 6천억의 반 정도면 얼마일까요? 1조 8천억이겠네요. 8천억, 8천억, 1조 6천, 9천. 한 지금 한 2조 5천억 정도를 이렇게 분산해서 써놓은 거라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이렇게 가주면 제일 좋고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를 이렇게 넘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기가 살짝 넘기긴 했거든요. 얘가 이땐 제가 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고가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안 봤던 것 같고 요거는 살짝 넘어섰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넘긴 넘었는데 아주 살짝 넘었는데 돈이 조금 아쉽다. 넘긴 넘었는데 돈이 조금 아쉽다. 그러더니 혼자서도 못 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돈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넘었어요. 넘어서 이제는 사실 여기 고가를 살짝 이렇게 깨놓은 상태긴 한데 아주 깊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양음양 패턴으로 이렇게 좀 바로 뽑아주면 제일 땡큐하고 바로 뽑아주면 제일 땡큐하고 아니면 살짝 횡보하다가 얘는 13일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횡보하다가 바로 언제든지 날아가도 상관없다. 기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날아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종에 넣었습니다. 충분히 이 기준봉 안에서 시간을 끌었고 지속적으로 돈을 써서 날아갈 수 있는 디딤목은 충분히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영. 아유, 얘도 참 안 가요.
자, 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그 고가가 여기에 있거든요. 역사적 고가가 2021년인데 31,900원. 31,060원. 31,000원 정도겠네요. 지금 고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얘는 반도체로 분리되기도 하고 요즘은 로봇이랑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서 로봇이랑 반도체랑 같이 엮여 있는 섹터라고들 하는데 31,000을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긴 시간 값으로 거래량을 충분히 물량을 좀 퇴치했는데 뭐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도 그랬고 충분하다 충분하다 여기도 돈 많이 썼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안 가요. 되게 비싸게 로보틱스랑. 어, 그래서 근데 요거 얘도 뭐 더 높은 가격인 게 거래량은 이게 더 많은데 거래 대금은 이게 더 많고요. 높은 가격이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얘는 어쨌든 여기에 와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도 줄었고요. 이렇게 거래 대금도 이제 줄어서 이제 별 볼 일 없지 있다가 큰 놈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돈을 좀 쓰긴 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끌었고요. 그런데 아주 고맙게도 뭐 이거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여기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이날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다음 파동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양음하고 바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늘어져가지고 뭐 어쩌겠어요. 제가 핸들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 지겹지만 여기를 시간값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해 준다라면 31,000원 부근을 강력하게 돌파해 준다라면 따라 붙을 수도 있고 여기서 모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가려고 이렇게 큰 돈을 쓰진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날 얼마 썼냐면 1조 1천억 정도 썼네요. 무슨 이유로 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위로 가려고 하는 파동에 다음 파동을 가려고 하는 위쪽의 디딤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클로봇. 클로봇이 되게 재밌어졌어요. 전 여기서 여기쯤에서 되게 고생하고 뭐 매매를 하다가 이제 그친 것 같은데 신규 상장은 기본적으로 뭐 100%가 안정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데 얘는 뭐 이미 그걸 한참 넘었고 그것은 이제 벗어난 영역이고 새로운 자기 파동적인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얘를 넣었던 이유는 여기서 얘가 이러고 내려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 고가가 66,300원인데 거기를 넘겼어요. 돈을 쓰면서. 이날의 기준봉이 9,600억짜리. 요거는 9,600억짜리. 9,600억. 여기요. 근데 요날, 지난주 금요일 날 얘가 얼마 썼냐면 9,800억. 더 많이 썼네요. 돈을. 음, 뭐 내일 바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좀 늘어졌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늘어지는데 이렇게까지 늘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시간을 끌었으니까. 그러면 단기간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바로 가도 상관없고 한 2, 3일 늘어졌다가 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쌍봉을 만들려고 돈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적게 쓰고 쌍봉을 만들면 도망가야 되는데 거리랑 터지면서. 근데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얘가 장기간 얼마 갈지는 저는 그거는 제가 목표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여기서 네가 한 번 더 뭔가 난리법석을 부리려고 한 번 더 가겠구나 다음 파동을 10%든 20%든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전 돈의 힘을 믿으니까요. 그 다음에 원유골딩스. 원유골딩스는 제가 뭐 지난번에 리포트 쓸 때 그런 거였는데
얘는 요 앞전에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제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작년에 잘해 먹었을 텐데 여기 제일 고가가 16,460원이라고 써 있네요. 근데 여기가 19,280원인데 한 2만 원 정도를 보면 되겠네요. 이런 건 참 재밌는데 2만 원을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서 거기 2만 원 부분에서 지지받고 다시 지금 오르고 있고 지금 이번 달에 쉬는 상황. 그래서 2만 원에서부터 얘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역신가를 뚫고 해가지고 100%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역신가를 쓴 애들이 100%가 아니라 기본 한 300%는 가더라고요. 제가 쭉 통계를 내봤을 때는 어쨌든 더 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높잖아요, 높기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시간이 걸려서 저가를 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디딤목이 나오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 2만 원 또 2만 원까지 안 내려올 것 같지만 여기 정도 부분에서 한 3만 원 부분에서 지지받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돈을 뽕 하고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이날 돈이요. 8,900억짜리고요. 요 날이 3,800억짜리인데 얼추 한 반 정도에 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너는 이 친구의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디딤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로봇들이 뭐 휴림 로봇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난리 피울 때 혼자 이제 바닥에서 자리 잡은 건데요. 그래서 전 얘가 요 저가를 확인시켜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그려볼게요. 어, 요 기준봉의 저가를 확인시켰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내려오면 여기 이날의 저가 뭐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면 이날의 저가가 39,000원. 이날의 저가는 4150원. 한 4만 원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저가를 확인시켜줬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림을 만들어서 내가 갈지 모르겠는데 시간도 기준봉에서부터 충분히 시간이 좀 끌리고 있다. 그런데 디딤목을 중간에 심어놨다. 좋아 보인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래 디딤목을 돈으로 확인시켰다. 그다음에 LG CNS. 이게 되게 재밌어 보여서 제가 LG CNS는 뭐 LG 계열의 그 포스코 DX 같은 걸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LG 그룹에서 어떤 그 로봇이나 뭐 그런 관련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애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신규 주고 뭐 신규 상장 이후에 이렇게 크게 한번 갔다가 여기도 보면 신규 상장 일의 고가가 61,900원이고요. 61,900원. 61,900원. 그리고 저가가 54,900원. 어떤 거래량이 가장 컸던 날이니까요. 거래 대금은 지금은 갱신한 상태인데 거래량도 지금 갱신한 상태죠. 여기 보면. 어쨌든 이때는 바닥에 놀다가 저가 어쩌고저쩌고 여기 올라가서 저는 기본 100% 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61,900원에서 10만 원이면 얼추 100%까지는 다 못 채웠고 올라갔다가 쭉 어쩌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다가 고 상장일 저가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요. 얘 고가는 결국 여기가 되겠죠. 10만 원. 근데 잘 만들면 10만 원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갈 때 가격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거래량을 해석할 때 있어서 주가가 확 튈 때는 거래가 가장 많이
많았던 날의 고가를 넘기면 주가가 위로 갈 수 있는 방향, 이게 힘이 폭발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음, 이날이 가장 큰데 아마 이날 블럭딜 같은 게 있었다고 제가 주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요 날 이게 갭 음봉이잖아요. 갭 음봉은 시가가 여기 고가가 아니라 원래 여기가 저는 이날의 종가가 얘 진짜 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종가가 66,200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부분을 얘가 해결을 하고 올라왔잖아요. 돌파하고. 그리고 지금 가격 전환을 받고 있는데 두 개가 엄청 크죠. 뭐 음봉에서 팔아먹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위로 가는 개미 털어내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고요. 그랬다면 얘가 여기서 얘도 13일을 보낼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 바닥에서 뭔가 돈을 쓰고 확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또 디딤목을 만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시간을 보내서 이렇게 간다. 저는 그거는 요런 가능성도 있지만 요거보단 요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야 재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볼 거냐? 저는 이거 자체를 이거를 넘기기 위한 디딤목으로 보는데 조정을 할 때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 기준봉의 저가까지 올 가능성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서 새로 만들어서 간다는 거니까 요거보다는 여기 요거의 시가 부분까지 66,200원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거를 좀 기대하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저는 요거 자체가 위로 가보려고 하는 디딤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기준봉인데 얘는 고가 노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어디를 기준으로 이게 중간을 자른 거든 뭐 고가 노래 정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저는 요거를 여기에서 반등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본다. 그래서 관종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를 한번 도전해 보러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그림을 어떻게 그린지는 좀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여기가 최종적인 1차 목표가 여기를 넘겨서 어떤 매대를 그린다라면 새로운 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SPG. SPG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가끔 이렇게 못 먹어도 고하고 싶은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얘가 기준봉이잖아요. 위에 올라와서 있으니까 여기 돈 많이 쓴데 시간이 끌렸다. 돈을 썼네. 돌파하고 하루 쉬었다가 또 양봉 만들고 또 하루 쉬고 어쨌거나 얘는 나는 다음 파동으로 가볼 거야. 위쪽 디딤목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돈을 쓰면서 주가는 맹 제자리예요. 제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제 생각에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돈 써서 넘겨놓은 데를 지키고 있다. 고가가 97,000원. 97,000원. 그래서 여기를 훼손시켜주지 않으면 양음양음 패턴으로 가든 한 번 더 뭔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역사적인 고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지금 보면 여기 2023년 9월 달에 44,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44,800원에서 지금 고가가 10만 원인데 한 2배 정도, 2배 조금 더 갔죠.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너끈히 10만 원도 넘어가 이게 10만 원이 아니라 보면 한 300% 정도 가면 12만 원 최소한 12만 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로보트 관련한 주들이 계속 눈에 띄어서 로보트가 아직 안 끝났다. 로보트가 가면 전력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원전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참 이놈이 제가 별로 이렇게 큰 걸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큰 것만 가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고 뭐 이 밑에 단에 있는 애들을 하기 위해서 대장은 보긴 봐야겠죠. 2000 역사적인 고가가 여기 있습니다. 14만 6천 14만 6,500원 정도에 14만 6,500원. 네, 선을 하나 긋고요. 14만 6,500원. 뭐 그 밑에 단에 있으니까. 그런데 거래량은 비교할 수 없이 크죠. 그리고 가장 큰 거래량은 최근 25년도 말고는 여기였는데 거래량 가격 해놓고 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여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여기 기준봉 같은 경우에 돈을 3조 9천 거의 4조 가까이 쓴 돈이거든요. 음, 3조 9천억 정도 써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서 뭔가 이렇게 바닥을 누가 봐도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쓰리봉이든 쓰리바닥이든 포바닥이든 계속 그 지점을 지키고 있었는데 내려갈 거면 내려가고 그럼 근데 갑자기 돈을 이렇게 뽕 쓰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냥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시간을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시간 얼마나 끌고 있니? 그럼 우린 13일의 값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12일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 녀석이 그럼 여기가 새로운 기준봉인데 아랫단에서 어쨌든 더 내려가 이걸 기준으로는 더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이놈은요.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렸잖아요. 쭉 시간을 끌면서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디딤목이고 이게 대가로 제 전제라면 얘는 중간 소괄호 이 소괄호를 다시 보자면 요 안에서 지금 10일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친구에다가 한번 어딘가 볼까요? 보이죠? 요 놈이에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 친구는 바로 가진 않겠지만 너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중간 디딤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좋아하니까 저는 거래를 안 하는데 좀 크게 보자고요. 자, 여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날의 저가는 네가 깨고 싶지 않겠구나. 많이 내려오면 이 고가까지가 최저 손절 가격이고 여기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할 속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한 이유는 얘도 갭이기 때문에 전일의 종가를 사실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간격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뒀고 이게 진짜 중간 디딤목이었다를 확인시켜주는 게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뭐 일주일 정도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가 여기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왜냐면 돈을 또 더 많이 썼잖아요. 쓰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는 여기다가 걸고요. 그래서 여기를 고가를 넘어서 여기를 도전하러 가는 길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 뭐 윌리엄 컵 이론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서 한 컵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다시 돌파하면 손잡이도 만들어졌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이론은 그거 이론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이제는 여기서 뭔가 만들어서 넘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쓰면서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든가 아니면 내려와서 한 2, 3일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던가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 우진. 우진도 희한하게 좋아 보이는데 왜 좋아 보이냐면요. 우진의 역사적인 고가는 여기 있습니다. 거래량은 이때가 제일 많았고요. 거래량은 그러니까 역신가는 여기 있고 역신가 보자. 고가가 19,900원, 2만 원. 2만 원. 지금 그거 넘은 상태고요.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고가도 넘었죠. 여기 고가가 16,300원. 여기 대충 그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 2만 원을 넘어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거기를 돌파해서 그랬을 때 저는 이거 여기가 가장 큰 거래대금을 썼던 건데 중간에 여기 보이시죠? 표시할게요. 돈도 거래량도 얘가 가장 많았어요. 거기 어떤 저가를 지키고 반등을 하는데 뭐 여기서도 저는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좀 끌렸고 위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역사적인 고가 가격에 한번 그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돈을 쓰죠, 얘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저가를 깨지 않으면 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올랐다가 역사적인 고가를 돌파했다 다시 내려와서 다시 여기에 저가에서 지지를 받고요. 여기 보면 여기 또 돈을 쓰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얘가 역사적인 가격을 뚫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최악의 경우와 최후의 손절가를 친다라면 저는 1차적으로 지지받아야 될 부분은 역사적인 신고가에 대한 2만 원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면 1차 손절가를 깬다라면 저는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날의 저가 여기 여기까지는 이제는 안 내려가고 여기서 지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여기서 물을 내려온다라면 선택은 두 가지겠죠. 내려와서 몸집을 불릴 것인가, 손절하고 여기서 새로 매입할 것인가. 그 두 개가 남는데 그거는 본인 선택의 몫이니까요. 18,500원 정도 오면 아주 땡큐하게 줄 수 있겠다. 하지만 2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새로운 영역으로 올라섰으니 그리고 지지를 하고 있으니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럼 원전 섹터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2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끌렸기 때문에 끌리고 돈도 그거에 준하게 썼기 때문에 되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BHI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계속 그냥 가면서 역신가를 갱신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냥 일봉적인 거 이미 역신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적인 것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뭔가 했다가 새로운 기준봉 만들어 놓고 다 내려왔죠.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음봉이라서 재미없다 안 본다라고 하는데 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섹터가 움직이고 있고 시간은 충분히 끌렸고요. 이렇게 13일 넘어서 끌리고 있고 이 음봉보다 더 큰 거래량과 돈을 쓰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 최후 손절가 부분은 여기다. 요날의 저가다. 그래 손절을 좀 짧게 잡고 갈 수도 있고요. 저가가 56,200원. 56,200원을 요 돈의 힘을 믿는다라면 바닥에서 만든 시간이니까요.
56,200원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다음 파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부분이 남았는데, 제가 베스틸 지주는 최종적으로 지주 먼저 볼게요. 똑같은 관점이라서, 지주는 여기가 역사적인 고가 부분인데, 여기가 69,800원입니다. 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를 도전하러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고가가 코앞에 있었고 거량이 더 컸기 때문에 거기는 찌르고 오겠지. 근데 찌르고 왔어요. 찌르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 친구를 뒷목적인 관점에서 여기 상한가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래량을 쓴 게 있고 시간이 흐르는데 얘가 중간에 돈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어떤 기준이 된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놀려고 하겠구나. 위에서 놀면서 위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요 날에 그걸 확인시켜준 게 이날의 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저가를 깨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거기다가 선을 그어놓고 있었고요. 처음에 여기다가 제가 선을 이렇게 그었었죠. 여기 훼손하지 않으면 너 저 위로 간다. 근데 더 큰 돈으로 좀 뚫어주겠니? 이게 네가 중간 기점이라면 요거에 요렇게 또 돈을 쓰는 날 요 날이거든요. 그래서 너 또 여기로 훼손 안 하겠구나. 근데 시원하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인 매도를 요 날쯤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하여튼 요 3일 어딘가에 제가 매도를 했는데 왜 했냐면 안 가고 민기적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뿅 하고 저기 1차적인 목적지를 얘가 갔어요.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나의 감은 개미감, 응? 개미감이다, 망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가 목적을 했고요. 여전히 저는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돈을 쓰고 올라왔을 때는 이거를 그냥 테스트하러 올라온 것 같진 않아요. 저걸 넘어보겠다고 올라온 것 같지. 이 긴 시간 동안, 이게 21년도인데, 11년인데, 10년, 15년의 기간을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박스도 흔히 말하는 월봉 박스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만에 돌파한 거고 15년 만에 여기를 도전했다 내려왔는데 그냥 가신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로 간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어디서 잡아야 되나? 일봉적인 자리를. 그럼 저는 이제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기점에 다시 얘가 있죠. 그래서 62,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충분히 그 중간으로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걸 돈으로 더 돌파해 버리든가. 62,000원 내려오면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다. 아니면 거리랑 붙어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면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7만 원을 지지한지를 봐야 될 거고 62,000원까지 내려오면 62,000원을 지지한지를 봐야 될 거고 어쨌든 이 역사적인 데를 도전 테스트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에 비해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같은 섹터로 묶이는데 얘는 한 게 없어요. 가장 고가가 여기였고요. 얘도 테스트는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보면 뭐 그닥 뭘 한 게 없어요. 돈을 왕창 쓰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돈을 쓰고 나서 얘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한 뭐 쭉 갔다가 내려왔으면 뭐 그냥 그런데 그래 뭐 너 다음 파동을 가겠지라는 생각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 밑으로까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준봉의 저가까지 오는 걸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저가까지 안 올 거야. 나 위에서 뭘 만들어서 가볼 거야라고 하는 의지의 표시를 그런 디딤목을 얘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요거랑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거래량도 당연히 뭐 없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 기준봉으로부터 시간이 15일째 흘러가고 있고요. 요거의 중간에 보이는, 보세요. 여기 제가 이런 생각이, 여기랑 여기랑, 근데 아마 여기 고가에서 저가를 잡을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최후 만약에 진입했다라면, 제가 조금 들고 있거든요, 궁금해서. 여기를 훼손한다면, 이날의 저가를 훼손한다면 그건 손절각이고요. 근데 여기서 잘 만들어준다라면 여기를 완벽하게 넘어서 새로운 시세를, 새로운 역신가의 어떤 영역을, 기준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시가총액이 2,600억짜리인데요. 돈을 얼마나 썼냐 궁금하잖아요. 돈을 4,500억 썼어요. 지등치 2배 정도 되는 돈을 쓰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더 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조선을 볼까요? 갑자기 이걸 조선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기자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중공업이 좋아 보여서, 이를테면 기아 같은 것도 역신가 부분에서 뚫고 올라가는데, 기아 먼저 예를 좀 들어볼까요? 기아는 긴 시간값에 2024년도 이 역사적인 고가를 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새로운 고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 보인다라고 했었고, 그때도 요 놈을 기준으로 긴 시간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썼네. 연초에 돈을 썼네. 너 위로 한번 이제 역신가를 뚫어보려고 하겠구나. 여기를 기준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했고 쭉 올라갔고요. 중간에 여기 새로운 기준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뚫으면서. 그래서 14만 원까지 내려주면 고맙고, 그 전에 뭐 여기까지 손절가는 역사적인 고가인 13만 5천 원이면 될 것 같고, 14만 원까지 내려와주면 더 담아야 될 것이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안 넣은 이유는 좀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유자니까 눌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가는 여기 있어요. 4만 천 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안 갔고, 지금 여기 2013년도 고가를 테스트하고 내려왔죠. 여기 고가가 32,000원 부근인데요. 32,000원을 테스트하고 내려왔고, 지금 여기는 해결을 한 상태예요. 여기는 해결을 했다. 그러면 여기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여기 가격이 얼마냐? 여기 가격이 한 35,000원 부근. 얼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좀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종적인 1차 목표가는 4만 원 부근을 한번 테스트하러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뭐 재밌겠다. 요즘 어쨌든 지수 관련주들이 많이 가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기준봉을 작년 10월에 만들어 놓고요. 쭉 하락을 했잖아요. 쭉 하락을 했는데, 여기 보면 시간값에 비해서 갑자기 여기 돈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너 안 내려오려고 하겠구나. 여기서 뭔가 만들어서 다음 파동을 가보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6,000원 부근에서 기회를 준다면 잡고 싶다. 근데 내려오지 않고 올랐고요. 지금 왜 여기다 선을 그어놨냐라면 이것 때문에. 이게 큰 전제의 대괄호라면 여기 중간 괄호잖아요. 이 중간 괄호에 또 그 안에 새로운 또 작은 괄호, 대괄호 안에 중간 괄호가 있고 다시 소괄호가 생긴 거예요. 기준봉이. 그래서 여기 내려주면 고맙겠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만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 그냥 계속 이렇게 가버렸다라면 제가 관종이 안 넣었을 텐데,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관종을 넣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얘가 요 기준봉이요, 얼마짜리냐면 요거는
1조 6천억짜리거든요. 1조 6천억 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욱 내려온 거예요. 1조 6천억이면 한 6천억은 써야 되잖아요. 예, 7,900억 썼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7,900억. 1조 6천억. 뭐 어주세 8천억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디딤목이라고. 그리고 시간을 길게 끌었다고. 그래서 좋아 보인다고. 근데 여기 돈을 또 7천억 가까이 썼다. 그러면 요거에 비했을 때 얘도 충분히 그러니까 요 놈의 고가놀이를 확인시켜주는 가격이니까 얘는 이게 기준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파동을 가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화엔진. 한화엔진은 계속 고가 갱신 중인데요. 작년에 많이 올랐고 그런데 한화그룹주들이 최근에 또 시스템도 그렇고 쭉 갔죠. 한화 뭐 인적 분할이랑 뭐 여러 가지 지분 재개편하면서 지주사도 가고요. 그 과정 중에 한화엔진이 내려갈 거면 내려가든가. 요때도 응? 저 이런 거 잘 속는데 그래 여기가 기준이 된다라면 내려와서 저가 부근에서 확인시켜주는 너 위로 갚을 거니?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내려와서 만들면 해볼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쭉 흘렀잖아요. 근데 다시 돌파하면서 돈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새로운 이게 뭐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한 번은 또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얘 그냥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긴 시간 값에 대해서 이런 거니까 내려온다라면 돈이 붙는다라면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고요. 급하게 붙어야 되는 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여기 4만 원 부근에서 5만 원 뭐 여기 고가 여기 4만 9천 원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새롭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얘는 날아가도 괜찮고 바로 날아가도 괜찮고 왜냐면 긴 시간값을 올라온 거니까 날아가도 괜찮고 내려와서 만들어서 가도 상관없고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바로 날아갈 때는 뭐 급등 검색식에 걸려야 하는 거고 내려온다라면 뭐 저희가 보는 시그널에서 손절가 걸고 눌림목에 사서 여기서 새로운 이렇게 다 내려온다라면 여기서도 새로운 디딤목이 하나 나와야겠죠. 돈을 쓰고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남은 종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얘는 바닥에 있는 애고요. 시가총액도 쪼만하고요. 근데 같은 공부 관점으로 보자라면 전 얘가 여기 상한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서 기준을 좀 세워놨다라고 보여지고요. 워낙 이제 이 음영이 안 그려지는 건 거래 대금이 작아서 근데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렇고요. 근데 이 중간에 이렇게 하나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바닥 탈출할 때 이렇게 좀 볼까요? 거래가 가장 많았던 건 여기니까 여기를 좀 넘어가고 여기를 혹시 도전하러 간다라면 긴 기간 값이니까 도전하러 간다라면 여기를 넘었으니까 여기 중간 기차점처럼 디딤목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이 여기에 대한 값을 이렇게 다 밑으로 내려서 다시 뭔가를 만들어서 갔다기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한번 뻗으려고 한다라면 이렇게 한다라면 여기 이가 어떤 중간의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을 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횡보 구간이잖아요. 얘는 올랐지만 가격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려와 주면 여기 7,000원까지 내려와 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급한 돈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가든가
그렇게 공부 관점으로 좀 좋아 보여서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얘가 재밌어서요. 요거. 이 친구는 여기가 뭔가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을 여기도 써놨고, 얘도 역신가죠. 여기. 이 부분인데, 역신가를 2013년 뚫고 나서 얘도 뭔가 아무것도 못하고, 워낙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본다라면, 안 내려가고 시간을 쭉 끌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지금 저가를 어느 부분에서 잡았냐라고 한다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고, 여기 고가 부분에서,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훼손하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나 싶은데 거기까지 내려오진 않고요. 그러면서 돈을 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네가 이제 내려가지 않고 여기 기준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 뭔가 바닥을 이런 애들이 바닥이었구나를 확인시켜주는 디딤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만들어 간다라면 여기까지 내려오던가 아니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던가 그 중간 사이에 이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은 확인시켰으니까 최후의 손절가는 뭐 45,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붙어서 이렇게 돌파해 준다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소망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뿅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 내려오면 사보겠다.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종목이 이제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는 왜 밑에다 놨냐? 부담스러워서. 어쨌든 작년에 여기 이제 5만 원부터 25만 원, 5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겁이 나서 이렇게 쉼 없이 막 대장처럼 올랐는데 대장처럼 올라서 여기 이제 마지막 쌍봉을 그리고 얘가 쌍봉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천히 하락을 했는데 이게 돈을 또 썼네요. 그래서 얘가 위로 막 간다라는 거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고요. 다만 아무것도 가는 거 없이 심심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로봇들이 갈 때, 요렇게까지 또, 그러면 헤드앤숄더가 될래나? 요런. 헤드앤숄더를 만들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아직은 다 안 죽은 여파를 하면서 물량을 떠넘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조금 희망사항을 막 돌리면, 거래 대금은 뭔가 중간중간에 계속 심어놓는 상황이고요. 다만 거래량이 고점인데, 보통 물량 떠넘길 때는 이런 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수상한데 거래량은 없는데 거래 대금이 또 터지네. 그러면 새로운 걸 준비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높은 거는 사실이니까 덤비고 싶다라면 요 부분에서 손절가를 철저히 잡고 24만 원 부근의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펴봤고요. 디딤목의 개념에 대해서 본다라면 결국 돈의 힘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어디가 되었든 좀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 로보티가 펼쳐졌으니까 볼까요? 우리는 어디서 하락을 멈추고 고가놀이를 예상하고 들어갔다가 저가까지 내려오면 물렸다가 본전 오면 탈출하고 저가를 기다렸더니 고가놀이하고 가버리고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봐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나는 저가가 어딘지는 알겠는데 고가놀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디딤봉, 그러니까 기준봉 같은 경우도 그래 니네가 회사가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가 돈으로 어떤 의지를 보여봐. 그럼 내가 너를 관심 있게 지켜봐 줄게. 확인 작업이라면
아래 디딤목이든 다음 파동으로 가는 디딤목이든 위로 갈 거야를 돈으로 확인시켜줘. 나 여기가 바닥이야 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확인시켜줘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작년에 올랐던 애가 정말 그렇게 디딤목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갑자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한가로 뿅 하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럼 못 덤비잖아요. 급등 뭐 5% 베어먹기 할 거 아니면.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고요. 10일 정도는 최소한 필요한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중간에 어떤 돈을 쓰는 흔적이 있다라면 그거를 찾아보자. 그런 개념이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시간이 지납니다. 보였고 돈을 확인시켜줘. 이럴 때 제가 보는 이런 걸 제가 디딤목이다. 아, 너 여기서 돈 들었는데 시간이 충분히 끌렸고 그런데 그걸 돈으로 나는 밑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볼 거야 라고 보여주는 의지의 디딤목이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거든. 분할로 사자. 분할 매수는 가려고 하는 놈이 언제 갈지 언제 튀어도 상관없을 때 하는 거다 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디딤목이 나오는 날 종가에 한번 캔들 중간에 한번 요 저가에 한번 이렇게 3번 나눠서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 다음날 바로 갔네요. 좀 세긴 셌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언제 팔 거야? 저는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면 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면 밑으로 내려올 건지 아이고 왜 이게 자꾸 밑으로 내려올 건지 아니면 위에서 다시 놀다가 갈 건지 확인시켜줘. 최소한 10일은 내가 기다려 볼게. 10일이 가는 도중에 네가 기준봉을 만들어 놓다면 내가 거기에 다시 그 디딤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죠. 자, 가보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자, 내려옵니다. 이 기준이 저가가 저희는 저가라고 알죠. 그죠? 한 요 정도 10일 정도 흘렀을 때 그래 저가에 다 내려와서 기준봉 만들어봐. 디딤목 만들어봐. 얘는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너 디딤목 안 만들고 그냥 여기서 바닥자닥 갔네. 오케이. 근데 그러면 너는 이제 위로 다음 파동을 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는 여기를 이 기준봉을 요거를 또 돈으로 뚫어놨으니까 조정받으면 여기까지 조정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들어오면 붙든가 조정받든가. 아,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전 여기에서 한번 사요. 아, 그리고 이제 내려오지 않기를 바라야겠지만 내려온다라면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를 훼손 안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가격은 그런데 여기는 왜 13일 안 기다리냐? 저는 안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걸 뚫었을 때 한 게 없어요. 요만큼밖에. 시간값을 들여서 돈을 썼는데 한 게 없으니까 바로 가도 된다. 내려와도 된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고 바로 갔으면 좋겠다. 한번 뭔가를 하고 나서 조용했으면 좋겠다가 제 입장입니다. 내려오나 보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럼 여기처럼 이런 것처럼 디딤목 하나 만들어 봐. 그럼 내가 그때 덤벼줄게. 네가 여기가 저가인지는 알겠어. 확인했어. 근데 디딤목 하나 만들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디딤목을 찾는 거거든요. 디딤목 그래서 네가 바닥인 걸 확인시켜줘. 그럼 내가 덤빌게. 라는 입장입니다. 저 요거 디딤목 같아요. 시간을 끌었고 맹 그 자리인데 확인시켜줬어요. 여기 돈이 4,400억, 2,200억 반 정도 썼잖아요. 그러면 아 찌르고 내려왔는데 돈을 쓰고 아무것도 못했고 너 다음 파동 가려고 하는 디딤목이구나. 그럼 난 여기서부터 붙어줄게. 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깨면 손절하거나 손절해야겠네요. 손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거 들어가요. 이건 진짜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여기서도 별거 못했는데 여기서 또 돈으로 보여줬으니까 붙어야죠. 와 진짜 괴롭혔다. 어 이렇게 됐네요. 음 이것도 로보틱이랑 로보틱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괴롭히는 게 고형이라 어, 덤볐다가 손절하거나 아니면 물려 있었겠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여기서 아마 물량을 더 샀겠죠. 제가 너 저기 할 거야. 근데 또 네가 내려오면 여길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새로운 디딤목이 만들었으니까 너 위로 갈 거야. 또 내려오면 여길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또 내려오나? 근데 여기 중간에 뭐 하나 심어놨죠. 그러면 또 제가 이런 소설을 쓰겠죠. 너 그래 알았어. 네가 정말 나를 열받게 하는구나. 그럼 난 네가 이번엔 진짜 저기 92,000, 넌 9만 여기 요 저가 93,190원, 93,000원 부분을 훼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인내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또 만들었어. 너 또 안 내려오겠구나. 너 진짜 위로 가겠구나. 98,000원까지 주면 고맙고 아니면 여기까지 93,000원 훼손 안 하면 거기가 손절가야. 이렇게. 보세요. 여기 요 저가를 얘가 훼손을 음봉으로 겁을 줬지만 훼손하고 이렇게 넘어간 거. 그럼 네가 추세적으로 좀 가겠니? 그럼 네가 여기를 넘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든가. 이제 기준이 바뀌어야겠죠. 최저 손절가는 여기여야 하고 희망사항은 여기서 적당히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근데 맨 그 자리에 지금 2달 동안 맨 그 자리. 그 다음에는 그래 너 진짜 뚫었구나. 그럼 나 여기서 팔게. 일단은 기준봉이니까. 그 다음에 네가 또 만들어봐. 바보처럼 팔았나? 그러면 중간 기점을 하나 만들어봐. 얘가 다시 이거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13만 1,000원 부근이 어떤 훼손시켜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여기 요 고가 14만 1,200원. 여기를 네가 훼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중간에 뭐 하나 심어줘봐. 근데 시간이 좀 짧으니까 시간을 좀 끌어줘야겠지. 10일 이상은. 진짜 세다. 이런 거는 어 그냥 바로 가버린 거라서 이거 돌파할 때 사실은 수급이 막 들어온 걸 확인하면서 붙는 수밖에 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요거를 좀 볼 수 있는데 요게 중간 기점으로 요거 이거를요.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짧아서 신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나왔으면 제가 신뢰를 가졌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긴 시간을 들여서 돌파를 해버리면 추세값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따돌리는 게 얘네겠죠. 그럼 어떡해요? 뭐 여기까지 내려오든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걸 보던가 그래야겠죠. 한번 쫓아가 볼까요? 내려와야지. 그런데 오케이. 자, 보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고 돈을 좀 썼네. 요거는 8천억짜리, 요거는 3,400억짜리. 그래, 네가 난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여기를 훼손 안 해주면 좋겠어. 요 저가를 훼손 안 해주면 좋겠고, 네가 많이 내려오면 여기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디딤목.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저의 기준봉과 디딤목이 결합되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보고 좀 바닥인 걸 확인하고 혹은 고가 놀이하는 걸 확인하고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는 결국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스스로 계속 많이 찾아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게 정말 디딤목인지 지금 제가 디딤목에 대한 정의는 못 해드려요. 왜냐면
한 50%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시간이 이렇게 늘어지면 50%가 안 되더라도 디딤목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는 한 30%, 40% 정도 사이 정도 되면 디딤목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의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짧은 13일의 기간이면 반 정도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거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간이 늘어지는 거는 좀 유연하게 좀 가감해서 봐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쓴 기준이 되는 어떤 길목에서 중간에 이정표처럼 찍어주는 디딤목을 곁들이면 참 좋다. 결국 기준목 플러스 13일의 기간값 플러스 바닥인지 고가놀인지 확인시켜주는 디딤목,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본다라면 어, 훨씬 편안하게 좀 덜 다치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좀 더 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라는 만들어라 뭐 그러겠죠. 또 제가 이왕 본거 가보자고요. 내려와야지. 오케이. 근데 다 내려왔다고 사지 않는다. 요즘은. 그러면 네가 바닷가에 다니는데 어디까지 가서 멈출 것인가? 시간을 좀 더 끌고 바닥을 확인시켜줘. 시간을 충분히 끌었다. 내려왔다. 그럼 안 본다. 네가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안 본다. 어, 너 만들었다. 너 여기 바닥인 거 확인시켰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저가부터 저가를 손저가를 걸고 덤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확인시켰다. 너 넘어갈 건가 보다. 또 돌파할 건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돈을 썼잖아. 여기는 바닥 디딤목.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디딤목이고요. 얘는 나 위로 한 번 더 가볼 거야를 확인시켜주는 돌파 디딤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가보자. 자, 그러면 손절가를 여기 희망가를 저 돌파한 가격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너 또 확인시켰다. 맹 그 자리인데 네가 지금 맹 그 자리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시간은 좀 모자라지만 여기 확인시켰다. 또 가려고. 여기서 바로 가도 되고 조금 더 만들어서 가도 된다.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는 확인을 시키고 요거를 지켰다고 생각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엥? 다 내려왔네. 역시 시간값은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이럴 때. 개미야 급할 거 없다. 시간이 지났구나. 그럼 너 한 번 더 확인시켜줘야 된다. 바닷가에 다 왔으니까 바닥인 걸 확인시켜줘라. 그 전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 진짜 확인시켜줬구나. 그럼 여기까지 손절을 걸고 가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길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기네요. 근데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이 보는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정도 되네요. 제가 다 공개할 생각은 없어서 뭐 보시면 되고 좀 차트를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해석하면서 틀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는 거는 어떤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돈의 힘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많이 올라와서 덤비면 안 되는데 차트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고요. 어, 이런 것들을 결국 스스로 개안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제가 이론을 만들었지만 저도 잘 속고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그러니까 결국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많이 보셔서 스스로 자기만의 좀 매매법을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방법은 없다. 많이 보는 것밖에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